자, 그럼 지금부터 원과 직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과 직선 파트는 매년 최근 5개년 기출문제 중에서 매해 20번으로 항상 출제되고 있는 파트예요. 그래서 원과 직선에 대해서 여러분 핵심 파트 출제가 가장 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원과 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원의 중심각과 호, 현, 이 세 가지의 길이 사이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원에서 크기가 같은 중심각에 대해서는 호의 길이와 현의 길이가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당연한 얘기죠.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그 중심각에 대해서 호의 길이 이 두 가지는 서로 같고요. 당연히 현의 길이도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봤을 때 한 원에서 길이가 같은 두 현이 있다면 그 현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도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두 번째로 또 살펴볼 것은 현에 대해서 그 현의 수직 이등분선입니다.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선을 내리면 그 수선이 현을 이등분한다는 건데요. 여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원점 중심이 있고요. 여기 현에 이렇게 수선을 내렸을 때 이 AH와 HB의 길이가 같다는 겁니다. 또 이걸 통해서 반대로 현의 수직 이등분선이 존재한다면 그 이등분선은 원의 중심을 지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현의 길이입니다. 자, 길이에 대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살펴볼 것이냐. 원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두 현의 길이가 같다는 건데요. 여기 원 중심이 있는 것이 보이시죠? 여기서 같은 거리에 있는 두 현 AB와 현 CD의 길이는 같습니다. 언제? 여기 OM과 ON의 길이가 같을 때요. 그래서 또 반대로 이거 거꾸로 봤을 때 한 원에서 길이가 같은 두 현은 원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거꾸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원의 접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의 접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것은 길이인데요. 여기 지금 원이 있고요. 원 O가 있고 원 밖에 한 점, P라는 점이 있을 때 여기서 원까지 그을 수 있는 접선은 두 개가 있어요. A로 그리고 B로 이렇게 접선을 그을 수 있는데 이때 접선은 한 점 P에서 두 접선을 그었을 때 그 길이가 서로 같다는 거예요. 다시 원 O 밖에 한 점 P에서 그 원의 그은 두 접선의 길이는 서로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PA는 PB라고 쓸 수가 있고요. 이렇게 두 접선의 길이가 같다는 것을 이용한 문제가 2019년도 2회차에 20번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자, 이 접선의 길이가 같은 이유는 여러분 옆에 있는 더보기 설명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래에는 이제 삼각형의 내접원에 대해서 나와 있죠. 여기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여기 R이죠. 이 원 O가 ABC에 내접하고 그다음에 D와 E와 F가 접점일 때 AD와 AF는 같고 BD와 B는 같고 CE와 CF는 같다고 지금 여기서 정리를 해놓았어요. 이 부분은 사실 접선의 길이가 같다는 것을 이용한 거죠. 지금 A라는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AD와 AF가 생기는 거고 B라는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D와 E가 또 각각 만나는 것. 또 C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F와 E가 접점으로 각각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그러면 당연히 AD와 AF는 서로 같고 BD와 BE는 서로 같고 CE와 CF는 당연히 같은 길이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응용해서 지금 ABC의 둘레의 길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A와 B와 C가 원래는 이제 삼각형의 둘레 길이를 각각 더해서 구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걸 지금 X와 Y와 Z가 각각 같은 부분에 대해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X의 길이와 Y의 길이와 Z의 길이를 더해서 두 배를 한 것과 둘레 길이는 결국 동일한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번. 3번은 사실 지난번에 내심에 대해서 배웠을 때 나왔던 개념과 연관이 있는데요. 삼각형 ABC의 넓이에서 넓이를 구할 때는 여기 반지름 R을 이용해서 A의 길이 그리고 B의 길이 C의 길이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것 이게 한번 나왔었어요. 그럼 이제 이걸 응용해서 X의 길이와 Y의 길이와 Z의 길이를 이용해서 넓이를 또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여기 이렇게 삼각형이 내접해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원래는 우리가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됐던 이유가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a를 더한 거, 2분의 1 곱하기 또 여기 r 곱하기 b를 했던 거,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c를 했던 것, 이걸 각각 더했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이렇게 묶어준 건데, 여기서 만약에 x와 y와 z를 가지고 한다면 여기 각각의 삼각형들을 한 번씩 이렇게 또 잘라주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2분의 1 곱하기 먼저는 여기 이 삼각형을 구한다고 할 경우에 1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r을 할 거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몇 개예요? 그죠? 여기도 하나 더 있으니까 2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2분의 1 곱하기 여기는 이제 y가 되겠죠. 여기도 y니까 y 곱하기 r 곱하기 2. 그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또 마찬가지 z 곱하기 r 곱하기 2를 해서 이걸 각각 더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는 다 소거가 되고 여기서 r이 다 지금 공통이 되어 있죠. 그래서 r은 앞으로 x 플러스 y 플러스 z를 해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 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지만 내접원과 관련되어 있어서 같이 살펴보았고요. 내려가서 외접 사각형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는 외접 사각형의 성질은 여러분 아주 그렇게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사실 이번 파트에서도 메인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잠깐 훑고 지나간다는 생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3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의 두 쌍의 대변의 길이 합이 같다라는 것은 어떻게 성립하는 거냐면요. 우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AD와 BC를 더한 것, 그리고 AB와 CD를 더한 것이 서로 같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거는 사실 공식으로 외우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조금 접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풀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접선에 대해서 접점까지 이렇게 수선을 그어줄 때 이따 수직으로 만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 길이를 A라고 하고, 그럼 여기도 A겠죠? 여기 길이를 B, 여기도 B, 그리고 여기도 C, 여기도 C, 여기는 D, 여기는 D니까 지금 보면 여기서 결국 더하고 있는 게 AB 같은 경우는 A 플러스 B가 되겠죠. 그리고 CD는 D 플러스 C. 그러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를 한 것과 같은 거예요. AB 플러스 CD를 한 것이 이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AD 플러스 CD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보니까 AD는 여기죠. A 플러스 D 그리고 B 플러스 C.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AD 플러스 BC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접선의 성질을 이용해서 합이 서로 같다는 거. 그리고 거꾸로 여기 두 쌍의 대변의 길이 합이 같으면 또 반대로 해서 원의 이 사각형이 외접한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외접 삼각형의 성질도 같은 원리예요. 한 점에서 이제 접선을 그으면 그 길이가 두 개가 서로 같으니까 AF와 AE 같은 거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고요. BF와 BD가 같은 것도 알고 있고요. CD와 CD가 같은 것도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AF와 BD와 또 CE를 더한 것, 그것이 바로 AB 플러스 BC 플러스 CA에서 절반을 한 것과 같다는 거. 이건 사실 여러분 바로 위에서 살펴본 여기 ABC의 둘레의 길이를 이용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그냥 한번 훑어보고 지나가시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우리가 만나보는 원주각에 대한 개념이 사실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페이지에 나오는 개념들이 기출문제에서 항상 20번으로 나오는 그 문제에 대한 개념들이거든요. 자, 우리 첫 번째로 원주각과 중심각의 크기에 대해서 지금 볼 텐데요. 여기 별표 되어 있죠? 다시 한번 큼직하게 별표를 한번 쳐주세요. 우리가 5개년 동안 거의 정말 빠지지 않고 나온 것 중에서 하나입니다. 우리가 10번, 5개년이면 10번의 회차이죠. 그 중에서 5번이 여기 2번 항목에 대해서 출제가 됐어요. 여러분 형광칠을 해도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요. 제목이 원주각과 중심각의 크기예요. 자, 원주각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지난번에 이렇게 중심각에 대해서는 배웠어요. 호가 있으면 원 O까지 이루는 그 각의 크기가 이제 각을 보고 바로 중심각이라고 하는데요. 이 원에서 이 AB라는 호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에 대해서 그렇게 연결했을 때 각 APB를 호 AB에 대한 원주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원주각이 중심각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바로 여기 있어요. 한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 이 원주각의 크기는 그 호에 대한 동일한 호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의 절반이라는 거예요. 절반. 자, 그래서 절반이라는 거. 그래서 APB, 각 APB는 2분의 1 곱하기 AOB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2020년도 2회차, 그러니까 가장 최근이죠. 여기서 20번으로 출제되고요. 또 1회차에서도 20번, 2019년도 1회차에서도 20번으로, 2018년 1회차에서도, 그리고 2017년 1회차에서도 항상 이 5번에 걸쳐서 가장 마지막 문제인 20번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증명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속속 2에 더하기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 옆에 더보기를 보시면 원 O에서 호 AB가 이렇게 정해지면 그 호에 대한 중심각은 그러니까 이 AOB, 각 AOB가 중심각이죠. 이건 딱 하나, 단 하나로 정해지지만 원주각은 무수히 많을 수가 있어요. 이 점이 원 위에 있는 한 점을 그러니까 임의로 찍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또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 여러분이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밑으로도 원주각을 그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있든 이렇게 있든 이렇게 있든 이 APB는 중심각의 절반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고요.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속속 2의 더하기를 보면 각 케이스별로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원주각의 절반으로 성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3번입니다. 작은 3번인데요. 원에서 한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모두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바로 2017년도 2회차에 나온 문제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여기 그림처럼 이렇게 한 호에 대해서 원주각을 다양하게 해치한 다음 예를 들어서 Q에 대한 원주각이 30도이다. 그렇다면 R의 크기는 몇 도인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었어요. 그래서 호가 같으면 원주각의 크기가 모두 같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반원에 대해서 원주각의 크기는 90도라는 거. 이 부분이 이제 2016년도 2회차와 1회차에 출제됐기 때문에 여기도 한번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 반원의 경우에는 결국은 이게 평각이잖아요. 여기가 180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원주각을 그리게 되면 180도의 절반인 90도, 90도가 원주각의 크기가 되게 됩니다. 자, 또 내려와서 원주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 또 같이 살펴볼 텐데 이게 바로 이제 2018년도 2회차로 출제가 되었던 부분이에요. 여기 보시면 아까 위에서는 한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가 같다고 했었죠. 여기서는 또 동일한 맥락으로 길이가 같은 호에 대해서 원주각의 크기가 같다는 겁니다. 여기 호 AB와 CD가 각각 길이가 같을 때 원주각의 크기, 각 APB와 각 CQD는 그 크기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의 길이는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에도 정비례한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원주각의 활용은 상대적으로 좀 비중이 낮은 부분인데요. 그래서 사실 검정고시에서는 출제가 거의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검정고시와 관계없이 중등 수학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과 직선 파트에서의 개념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명했던 부분과 관련된 개념들 한번 풀어보시고 두 번째 영상에서 문제풀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